세상은 무언가를 앗아가기 전에 반드시 경고의 신호를 보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발칸의 눈먼 예언가 바바반가는 그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을 한나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땅의 흔들림도 하늘의 천둥도 없이 오직 섬뜩한 침묵만이 흐른 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단 하나의 나라가 지도 위에서 증발하고 그 소멸은 잃어버린 시대의 절규처럼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라는 예언. 수십 년간 이 불가리아의 신비주의자는 이 갑작스러운 상실에 대해 속삭여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배신과 무지, 그리고 고대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 삼켜지는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은유적인 표현이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적, 지질학적으로 전 지구의 단층선이 뒤틀리고 갈라지는 지금 그녀의 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바반가의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기이했던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지구가 더는 붙잡아주지 않기에 세상은 하나의 깃발을 잇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은 그 깃발이 소리 없는 위험에 둘러싸인 한나라의 것이라 믿습니다. 인공위성도 최고의 과학자들도 완벽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어가며 어쩌면 다시는 세계 지도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바반가의 예언적 메시지는 늘 수수께끼 같은 언어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직설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징과 은유, 그리고 감각을 통해 미래를 전달했습니다. 이 특별한 환상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은 하늘이 아닌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일 것이다. 땅이 제 백성을 삼키고 하룻밤 사이에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다. 적도 경고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존재할 뿐. 언뜻 들으면 시적인 표현 같지만 이 섬뜩한 문장 속에는 현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히는 지질학적 현상에 대한 놀랍도록 정확한 묘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집안 침하와 해안 액상화 현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주요 단층선과 저지대 해안에 위치한 국가들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불안정의 징후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탈리까지, 방글라데시에서 북미 일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은 도시 전체가 가라앉는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홍수나 해수면 상승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매년 수 인치씩, 즉 10cm가 넘는 속도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바반가의 경고는 점진적인 붕괴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지도를 다시 그릴 만큼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바반가의 추종자들은 그녀가 특정 연도를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언급할 때마다 그 시점은 급격한 변화를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2025년에 대해 긴 메시지의 일부 조각만을 남겼는데 많은 이들은 그 메시지가 소실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숨겨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한 환상 속에 오싹한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소금 맛이 나는 달이 될 것이다. 도시는 전쟁 없이 무너지고 국가는 전투 없이 가라앉으리라.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대지는 그 입을 닫을 것이다. 최근 해저 화산 활동, 예기치 않은 지각판의 이동, 해안 퇴적층의 연화 현상에 대한 보고들이 속출하면서 일부 과학자들은 사회 기반 시설이 자연적인 침하와 동시에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계단식 붕괴 사건의 가능성을 조용히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공학적 위험이라 부르는 것을
바바반가는 영적인 심판이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사건을 전 지구적인 영적 불균형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단서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국가는 다음 3가지 소름 끼치는 기준을 충족할 것입니다. 첫째,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 상승하는 지하수, 대수층 또는 해저의 압력이 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둘째, 해안의 수도 또는 주요 항구 도시. 그녀는 배들을 먹여 살리는 잎을 언급했는데 이는 거대한 항구나 해군 기지를 암시합니다. 셋째, 무시된 경고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경고를 받았으나 그들을 비웃는 웃음소리가 땅 아래의 진동보다 더 크다. 이 3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예언 연구가들은 가능성을 5곳으로 좁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그리고 북미의 특정 해안 지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루이지애나 같은 곳들입니다. 이들 모두 갑작스러운 침하나 기이한 지진 활동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최근 몇 달간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터키입니다. 최근 카스피해와 인근 분지에서 나온 데이터는 터키 남부 해안 아래에서 위험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지진에 취약한 이 지역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주요 단층선과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바바반가는 또 다른 기이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독수리로 상징되는 한 강대국은 날아오르지만 내려앉을 땅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지만 해안 도시들 아래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북미 대륙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사이버 전쟁과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동안 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위협이 말 그대로 우리 발밑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 지구물리학 연구들은 바바반가가 수십 년 전 직관적으로 감지했던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선 땅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일부 지역이 매년 10cm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수도를 보르네오로 이전하는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편 루이지애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단 한 번의 대형 사건, 즉 지진이나 허리케인, 혹은 주요 기반 시설의 붕괴만으로도 주 일부가 순식간에 물밑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도, 전쟁도, 저항도 없이 새벽이 오기 전에 삼켜지는 장소에 대한 바바반가의 환상과 섬뜩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가장 오싹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과학자, 지진학자, 그리고 군사 분석가들은 이제 각국 정부에 막을 수 없고 오직 감당해야만 하는 상실에 대비하는 방법을 조용히 자문하고 있습니다. 예언학자들은 종종 바바반가의 이 문구로 되돌아갑니다. 하나의 깃발이 사라질 것이다. 정복이 아닌 붕괴로 인해서. 바다는 그 깃발의 색깔은 품겠지만 그 백성은 품지 못하리라.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상징인 깃발이 바다에 삼켜지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날 이 운명에 위태롭게 가까워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겨우 몇 미터 높은 곳에 위치하여 조수해일과 빙하 해빙에 취약한 방글라데시, 매일같이 제방과 펌프로 바다를 막아내며 존재를 유지하는 네덜란드, 그리고 앞서 말한 인도네시아와 몰디브, 그리고 지하수 추출과 지각 변동의 스트레스가 교차하는 북미의 특정 해안 지역들입니다. 만약 한 나라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가라앉는다면 그 정치적, 상징적 충격파는 현대사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바반가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세계의 영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깃발이 사라지는 순간 더 거대한 해체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바 반가 예언의 가장 불안한 요소 중 하나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그녀의 집중적인 지적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땅은 부서지기 오래전부터 비명을 지르지만 사람들은 도시의 소음에 맞춰 춤을 춘다. 즉, 징후는 이미 존재하지만 국가들은 너무나 산만하고 자신만만하며 일상의 정치에 몰두한 나머지 그 비명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요? 마이애미 같은 해안 도시에서는 관리들이 방파제를 쌓고 펌프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분주하지만 물가에는 계속해서 호화로운 고층 빌딩이 들어섭니다. 베네치아에서는 도시의 기반이 침식되고 있음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극심한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 근처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왜 더 잘 알면서도 위험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일까요? 왜 현대 인류는 너무 늦을 때까지 예언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일까요? 바바 반가는 그 사건에 대해 경고는 없지만 징후는 하늘과 파도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여러 변칙적인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해안가에서 들려오는 원인 불명의 갱음, 비정상적인 조수, 그리고 특정 단층선 아래에서 감지되는 기이한 열 신호들. 북미 서해안의 캐스케이디아 섭입대에서는 과학자들이 최근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깊은 떨림의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느린 지진이라 부르며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태평양 북서부 일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메가스러스트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안다만 해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 특이한 생물 발광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터키, 그리스, 스리랑카의 심해 어부들은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당기는 기이한 해류의 움직임을 보고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바바 반가가 말한 징후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이 주목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징후가 나타나야 할까요? 1993년 거의 번역되지 않은 한 인용문에서 바바 반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땅은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 부서진 약속 위에 세워진 땅은 부서져 나갈 것이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제 이것을 단순한 지질학적 진술이 아니라 일종의 업보, 즉 카르마에 대한 경고로 해석합니다. 그녀는 특정 장소들이 그들의 영적, 환경적 빚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에 의해 심하게 변형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늪은 메워지고 강줄기는 바뀌었으며 해안선은 인공토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부패를 콘크리트 아래에 묻어버린 나라들, 자연을 착취하여 불을 쌓은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곳들이 바바 반가가 도시 아래에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고 언급한 장소일지 모릅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예언이 현대 지정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기후 난민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고 섬나라들은 재정착 협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부는 영토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외 토지 구매를 조용히 협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종말론적 계획이라며 무시당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정책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사라지고 그 국민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바바 반가의 환상은 이제 현실 세계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방글라데시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된다면 수천만 명은 어디로 갈까요? 뉴올리언스가 일부 모델이 예측하는 것처럼 지진과 폭풍에 동시에 강타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바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임박한 현실입니다. 바바 반가는 그 소멸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단지 전쟁도, 폭발도, 저항도 없이 올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세상이 하루 동안 숨을 멈춘 듯한 깊은 침묵이 흐를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폭풍보다 더 요란한 공황 상태가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그녀의 예언 중 가장 잊히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대 국가가 침략이 아닌 자연이 등을 돌림으로써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충격은 모든 정부와 사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뉴스 네트워크는 현장 영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고 지도자들은 긴급 담화를 발표할 것입니다. 군사동맹은 적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비상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발밑의 땅 자체가 위협이 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비웃었던 자들이 가장 먼저 절규할 것이다. 이는 초기 징후를 무시하고 예언적 경고를 일축했으며 윤리보다 경제를 우선시했던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아마도 이 예언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대피는 없을 것이라는 그녀의 단언일 것입니다. 그녀는 물이 닥쳐올 때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파멸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소통의 재앙적 실패를 가리킵니다. 경고 신호가 무시되거나 은폐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묵살되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만약 취약한 해안가 근처에 살고 있다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의 시스템은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 진정으로 대비되어 있습니까? 바바 반가의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 중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도를 보며 물을 것이다. 여기에 있던 이름은 뭐였어요? 이 문장은 그녀의 연구가들에게 등골이 오싹한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소멸 이후 지도와 교과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그 나라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고 어떤 이들은 그 소멸이 비극이 아닌 징벌이었던 것처럼 그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어떤 나라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지구는 국경으로 나뉘어 있지 않으며 압력점과 바람, 조류, 그리고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도 위에서 하나의 깃발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깃발의 의미 또한 바꾸어 놓습니다. 이야기에 담긴 경고의 의미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온과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바 반가가 어떤 나라를 지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은 갑자기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은 다음 잊혀진 깃발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결코 듣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현실에 발을 딛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늘 세상은 무언가를 앗아가기 전에 반드시 경고의 신호를 보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발칸의 눈먼 예언가 바바반가는 그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을 한나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땅의 흔들림도 하늘의 천둥도 없이 오직 섬뜩한 침묵만이 흐른 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단 하나의 나라가 지도 위에서 증발하고 그 소멸은 잃어버린 시대의 절규처럼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라는 예언. 수십 년간 이 불가리아의 신비주의자는 이 갑작스러운 상실에 대해 속삭여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배신과 무지, 그리고 고대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 삼켜지는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은유적인 표현이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적, 지질학적으로 전 지구의 단층선이 뒤틀리고 갈라지는 지금 그녀의 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바반가의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기이했던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지구가 더는 붙잡아주지 않기에 세상은 하나의 깃발을 잇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은 그 깃발이 소리 없는 위험에 둘러싸인 한나라의 것이라 믿습니다. 인공위성도 최고의 과학자들도 완벽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어가며 어쩌면 다시는 세계 지도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바반가의 예언적 메시지는 늘 수수께끼 같은 언어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직설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징과 은유, 그리고 감각을 통해 미래를 전달했습니다. 이 특별한 환상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은 하늘이 아닌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일 것이다. 땅이 제 백성을 삼키고 하룻밤 사이에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다. 적도 경고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존재할 뿐. 언뜻 들으면 시적인 표현 같지만 이 섬뜩한 문장 속에는 현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히는 지질학적 현상에 대한 놀랍도록 정확한 묘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반 침하와 해안 액상화 현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주요 단층선과 저지대 해안에 위치한 국가들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불안정의 징후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탈리까지, 방글라데시에서 북미 일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은 도시 전체가 가라앉는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홍수나 해수면 상승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매년 수 인치씩, 즉 10cm가 넘는 속도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바반가의 경고는 점진적인 붕괴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지도를 다시 그릴 만큼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바반가의 추종자들은 그녀가 특정 연도를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언급할 때마다 그 시점은 급격한 변화를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2025년에 대해 긴 메시지의 일부 조각만을 남겼는데 많은 이들은 그 메시지가 소실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숨겨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한 환상 속에 오싹한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소금 맛이 나는 달이 될 것이다. 도시는 전쟁 없이 무너지고 국가는 전투 없이 가라앉으리라.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대지는 그 입을 닫을 것이다. 최근 해저 화산 활동, 예기치 않은 지각판의 이동, 해안 퇴적층의 연화 현상에 대한 보고들이 속출하면서 일부 과학자들은 사회 기반 시설이 자연적인 침하와 동시에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계단식 붕괴 사건의 가능성을 조용히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공학적 위험이라 부르는 것을 바바반가는 영적인 심판이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사건을 전 지구적인 영적 불균형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단서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국가는 다음 3가지 소름 끼치는 기준을 충족할 것입니다. 첫째,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 상승하는 지하수, 대수층 또는 해저의 압력이 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둘째, 해안의 수도 또는 주요 항구 도시. 그녀는 배들을 먹여 살리는 잎을 언급했는데 이는 거대한 항구나 해군 기지를 암시합니다. 셋째, 무시된 경고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경고를 받았으나 그들을 비웃는 웃음소리가 땅 아래의 진동보다 더 크다. 이 3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예언 연구가들은 가능성을 5곳으로 좁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그리고 북미의 특정 해안 지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루이지애나 같은 곳들입니다. 이들 모두 갑작스러운 침하나 기이한 지진 활동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최근 몇 달간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터키입니다. 최근 카스피해와 인근 분지에서 나온 데이터는 터키 남부 해안 아래에서 위험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지진에 취약한 이 지역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주요 단층선과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바바반가는 또 다른 기이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독수리로 상징되는 한 강대국은 날아오르지만 내려앉을 땅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지만 해안 도시들 아래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북미 대륙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사이버 전쟁과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동안 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위협이 말 그대로 우리 발밑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 지구물리학 연구들은 바바반가가 수십 년 전 직관적으로 감지했던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선 땅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일부 지역이 매년 10cm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수도를 보르네오로 이전하는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편 루이지애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단 한 번의 대형 사건, 즉 지진이나 허리케인, 혹은 주요 기반 시설의 붕괴만으로도 주 일부가 순식간에 물밑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도, 전쟁도, 저항도 없이 새벽이 오기 전에 삼켜지는 장소에 대한 바바반가의 환상과 섬뜩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가장 오싹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과학자, 지진학자, 그리고 군사분석가들은 이제 각국 정부에 막을 수 없고 오직 감당해야만 하는 상실에 대비하는 방법을 조용히 자문하고 있습니다. 예언학자들은 종종 바바반가의 이 문구로 되돌아갑니다. 하나의 깃발이 사라질 것이다. 정복이 아닌 붕괴로 인해서. 바다는 그 깃발의 색깔은 품겠지만 그 백성은 품지 못하리라.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상징인 깃발이 바다에 삼켜지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날 이 운명에 위태롭게 가까워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겨우 몇 미터 높은 곳에 위치하여 조수 해일과 빙하 해빙에 취약한 방글라데시, 매일같이 제방과 펌프로 바다를 막아내며 존재를 유지하는 네덜란드, 그리고 앞서 말한 인도네시아와 몰디브, 그리고 지하수 추출과 지각 변동의 스트레스가 교차하는 북미의 특정 해안 지역들입니다. 만약 한 나라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가라앉는다면 그 정치적, 상징적 충격파는 현대사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바반가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세계의 영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깃발이 사라지는 순간 더 거대한 해체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바반가 예언의 가장 불안한 요소 중 하나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그녀의 집중적인 지적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땅은 부서지기 오래전부터 비명을 지르지만 사람들은 도시의 소음에 맞춰 춤을 춘다. 즉, 징후는 이미 존재하지만 국가들은 너무나 산만하고 자신만만하며 일상의 정치에 몰두한 나머지 그 비명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요? 마이애미 같은 해안 도시에서는 관리들이 방파제를 쌓고 펌프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분주하지만 물가에는 계속해서 호화로운 고층 빌딩이 들어섭니다. 베네치아에서는 도시의 기반이 침식되고 있음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극심한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 근처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왜 더 잘 알면서도 위험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일까요? 왜 현대 인류는 너무 늦을 때까지 예언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일까요? 바바반가는 그 사건에 대해 경고는 없지만 징후는 하늘과 파도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여러 변칙적인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해안가에서 들려오는 원인 불명의 굉음, 비정상적인 조수, 그리고 특정 단층선 아래에서 감지되는 기이한 열 신호들. 북미 서해안의 캐스케이디아 섭입대에서는 과학자들이 최근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깊은 떨림의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느린 지진이라 부르며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태평양 북서부 일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메가스러스트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안다만 해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 특이한 생물 발광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터키, 그리스, 스리랑카의 심해 어부들은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당기는 기이한 해류의 움직임을 보고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바바반가가 말한 징후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이 주목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징후가 나타나야 할까요? 1993년 거의 번역되지 않은 한 인용문에서 바바반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땅은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 부서진 약속 위에 세워진 땅은 부서져 나갈 것이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제 이것을 단순한 지질학적 진술이 아니라 일종의 업보, 즉 카르마에 대한 경고로 해석합니다. 그녀는 특정 장소들이 그들의 영적, 환경적 빚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에 의해 심하게 변형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늪은 메워지고 강줄기는 바뀌었으며 해안선은 인공토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부패를 콘크리트 아래에 묻어버린 나라들, 자연을 착취하여 불을 쌓은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곳들이 바바반가가 도시 아래에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고 언급한 장소일지 모릅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예언이 현대 지정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기후 난민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고 섬나라들은 재정착 협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부는 영토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외 토지 구매를 조용히 협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종말론적 계획이라며 무시당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정책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사라지고 그 국민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바바반가의 환상은 이제 현실 세계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방글라데시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된다면
수천만 명은 어디로 갈까요? 뉴올리언스가 일부 모델이 예측하는 것처럼 지진과 폭풍에 동시에 강타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바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임박한 현실입니다. 바바 반가는 그 소멸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단지 전쟁도 폭발도 저항도 없이 올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세상이 하루 동안 숨을 멈춘 듯한 깊은 침묵이 흐를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폭풍보다 더 요란한 공황 상태가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그녀의 예언 중 가장 잊히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대 국가가 침략이 아닌 자연이 등을 돌림으로써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충격은 모든 정부와 사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뉴스 네트워크는 현장 영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고 지도자들은 긴급 담화를 발표할 것입니다. 군사동맹은 적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비상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발밑의 땅 자체가 위협이 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비웃었던 자들이 가장 먼저 절규할 것이다. 이는 초기 징후를 무시하고 예언적 경고를 일축했으며 윤리보다 경제를 우선시했던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아마도 이 예언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대피는 없을 것이라는 그녀의 단언일 것입니다. 그녀는 물이 닥쳐올 때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파멸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소통의 재앙적 실패를 가리킵니다. 경고 신호가 무시되거나 은폐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묵살되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만약 취약한 해안가 근처에 살고 있다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의 시스템은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 진정으로 대비되어 있습니까? 바바 반가의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 중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도를 보며 물을 것이다. 여기에 있던 이름은 뭐였어요? 이 문장은 그녀의 연구가들에게 등골이 오싹한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소멸 이후 지도와 교과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그 나라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고 어떤 이들은 그 소멸이 비극이 아닌 징벌이었던 것처럼 그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어떤 나라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지구는 국경으로 나뉘어 있지 않으며 압력점과 바람, 조류, 그리고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도 위에서 하나의 깃발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깃발의 의미 또한 바꾸어 놓습니다. 이야기에 담긴 경고의 의미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온과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바 반가가 어떤 나라를 지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은 갑자기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은 다음 잊혀진 깃발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결코 듣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현실에 발을 딛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늘 세상은 무언가를 앗아가기 전에 반드시 경고의 신호를 보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발칸의 눈먼 예언가
바바반가는 그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을 한나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땅의 흔들림도 하늘의 천둥도 없이 오직 섬뜩한 침묵만이 흐른 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단 하나의 나라가 지도 위에서 증발하고 그 소멸은 잃어버린 시대의 절규처럼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라는 예언. 수십 년간 이 불가리아의 신비주의자는 이 갑작스러운 상실에 대해 속삭여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배신과 무지, 그리고 고대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 삼켜지는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은유적인 표현이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적, 지질학적으로 전 지구의 단층선이 뒤틀리고 갈라지는 지금 그녀의 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바반가의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기이했던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지구가 더는 붙잡아주지 않기에 세상은 하나의 깃발을 잇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은 그 깃발이 소리 없는 위험에 둘러싸인 한나라의 것이라 믿습니다. 인공위성도 최고의 과학자들도 완벽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어가며 어쩌면 다시는 세계 지도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바반가의 예언적 메시지는 늘 수수께끼 같은 언어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직설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징과 은유, 그리고 감각을 통해 미래를 전달했습니다. 이 특별한 환상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은 하늘이 아닌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일 것이다. 땅이 제 백성을 삼키고 하룻밤 사이에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다. 적도 경고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존재할 뿐. 언뜻 들으면 시적인 표현 같지만 이 섬뜩한 문장 속에는 현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히는 지질학적 현상에 대한 놀랍도록 정확한 묘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집안 침하와 해안 액상화 현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주요 단층선과 저지대 해안에 위치한 국가들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불안정의 징후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탈리까지, 방글라데시에서 북미 일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은 도시 전체가 가라앉는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홍수나 해수면 상승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매년 수 인치씩, 즉 10cm가 넘는 속도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바반가의 경고는 점진적인 붕괴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지도를 다시 그릴 만큼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바반가의 추종자들은 그녀가 특정 연도를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언급할 때마다 그 시점은 급격한 변화를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2025년에 대해 긴 메시지의 일부 조각만을 남겼는데 많은 이들은 그 메시지가 소실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숨겨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한 환상 속에 오싹한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소금 맛이 나는 달이 될 것이다. 도시는 전쟁 없이 무너지고 국가는 전투 없이 가라앉으리라.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대지는 그 입을 닫을 것이다. 최근 해저 화산 활동, 예기치 않은 지각판의 이동, 해안 퇴적층의 연화 현상에 대한 보고들이 속출하면서 일부 과학자들은 사회 기반 시설이 자연적인 침하와 동시에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계단식 붕괴 사건의 가능성을 조용히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공학적 위험이라 부르는 것을 바바반가는 영적인 심판이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사건을 전 지구적인 영적 불균형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단서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국가는 다음 3가지 소름 끼치는 기준을 충족할 것입니다. 첫째,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 상승하는 지하수, 대수층 또는 해저의 압력이 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둘째, 해안의 수도 또는 주요 항구 도시. 그녀는 배들을 먹여 살리는 잎을 언급했는데 이는 거대한 항구나 해군 기지를 암시합니다. 셋째, 무시된 경고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경고를 받았으나 그들을 비웃는 웃음소리가 땅 아래의 진동보다 더 크다. 이 3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예언 연구가들은 가능성을 5곳으로 좁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그리고 북미의 특정 해안 지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루이지애나 같은 곳들입니다. 이들 모두 갑작스러운 침하나 기이한 지진 활동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최근 몇 달간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터키입니다. 최근 카스피해와 인근 분지에서 나온 데이터는 터키 남부 해안 아래에서 위험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지진에 취약한 이 지역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주요 단층 섬과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바바반가는 또 다른 기이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독수리로 상징되는 한 강대국은 날아오르지만 내려앉을 땅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지만 해안 도시들 아래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북미 대륙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사이버 전쟁과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동안 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위협이 말 그대로 우리 발밑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 지구물리학 연구들은 바바반가가 수십 년 전 직관적으로 감지했던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선 땅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일부 지역이 매년 10cm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수도를 보르네오로 이전하는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편 루이지애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단 한 번의 대형 사건, 즉 지진이나 허리케인, 혹은 주요 기반 시설의 붕괴만으로도 주 일부가 순식간에 물밑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도, 전쟁도, 저항도 없이 새벽이 오기 전에 삼켜지는 장소에 대한 바바반가의 환상과 섬뜩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가장 오싹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과학자, 지진학자, 그리고 군사분석가들은 이제 각국 정부에 막을 수 없고 오직 감당해야만 하는 상실에 대비하는 방법을 조용히 자문하고 있습니다. 예언학자들은 종종 바바반가의 이 문구로 되돌아갑니다. 하나의 깃발이 사라질 것이다. 정복이 아닌 붕괴로 인해서. 바다는 그 깃발의 색깔은 품겠지만 그 백성은 품지 못하리라.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상징인 깃발이 바다에 삼켜지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날 이 운명에 위태롭게 가까워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겨우 몇 미터 높은 곳에 위치하여 조수해일과 빙하 해빙에 취약한 방글라데시, 매일같이 제방과 펌프로 바다를 막아내며 존재를 유지하는 네덜란드, 그리고 앞서 말한 인도네시아와 몰디브, 그리고 지하수 추출과 지각 변동의 스트레스가 교차하는 북미의 특정 해안 지역들입니다. 만약 한 나라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가라앉는다면 그 정치적, 상징적 충격파는 현대사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바반가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세계의 영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깃발이 사라지는 순간
더 거대한 해체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바반가 예언의 가장 불안한 요소 중 하나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그녀의 집중적인 지적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땅은 부서지기 오래전부터 비명을 지르지만 사람들은 도시의 소음에 맞춰 춤을 춘다. 즉, 징후는 이미 존재하지만 국가들은 너무나 산만하고 자신만만하며 일상의 정치에 몰두한 나머지 그 비명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요? 마이애미 같은 해안 도시에서는 관리들이 방파제를 쌓고 펌프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분주하지만 물가에는 계속해서 호화로운 고층 빌딩이 들어섭니다. 베네치아에서는 도시의 기반이 침식되고 있음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극심한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 근처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왜 더 잘 알면서도 위험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일까요? 왜 현대 인류는 너무 늦을 때까지 예언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일까요? 바바반가는 그 사건에 대해 경고는 없지만 징후는 하늘과 파도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여러 변칙적인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해안가에서 들려오는 원인 불명의 갱음, 비정상적인 조수, 그리고 특정 단층선 아래에서 감지되는 기이한 열 신호들. 북미 서해안의 캐스케이디아 섭입대에서는 과학자들이 최근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깊은 떨림의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느린 지진이라 부르며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태평양 북서부 일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메가스러스트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안다만 해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 특이한 생물 발광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터키, 그리스, 스리랑카의 심해 어부들은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당기는 기이한 해류의 움직임을 보고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바바반가가 말한 징후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이 주목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징후가 나타나야 할까요? 1993년 거의 번역되지 않은 한 인용문에서 바바반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땅은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 부서진 약속 위에 세워진 땅은 부서져 나갈 것이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제 이것을 단순한 지질학적 진술이 아니라 일종의 업보, 즉 카르마에 대한 경고로 해석합니다. 그녀는 특정 장소들이 그들의 영적, 환경적 빚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에 의해 심하게 변형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늪은 메워지고 강줄기는 바뀌었으며 해안선은 인공토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부패를 콘크리트 아래에 묻어버린 나라들, 자연을 착취하여 불을 쌓은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곳들이 바바반가가 도시 아래에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고 언급한 장소일지 모릅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예언이 현대 지정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기후 난민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고 섬나라들은 재정착 협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부는 영토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외 토지 구매를 조용히 협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종말론적 계획이라며 무시당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정책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사라지고 그 국민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바바반가의 환상은 이제 현실 세계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방글라데시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된다면 수천만 명은 어디로 갈까요?
뉴올리언스가 일부 모델이 예측하는 것처럼 지진과 폭풍에 동시에 강타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바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임박한 현실입니다. 바바 반가는 그 소멸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단지 전쟁도 폭발도 저항도 없이 올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세상이 하루 동안 숨을 멈춘 듯한 깊은 침묵이 흐를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폭풍보다 더 요란한 공황 상태가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그녀의 예언 중 가장 잊히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대 국가가 침략이 아닌 자연이 등을 돌림으로써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충격은 모든 정부와 사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뉴스 네트워크는 현장 영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고 지도자들은 긴급 담화를 발표할 것입니다. 군사동맹은 적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비상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발밑의 땅 자체가 위협이 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비웃었던 자들이 가장 먼저 절규할 것이다. 이는 초기 징후를 무시하고 예언적 경고를 일축했으며 윤리보다 경제를 우선시했던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아마도 이 예언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대피는 없을 것이라는 그녀의 단언일 것입니다. 그녀는 물이 닥쳐올 때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파멸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소통의 재앙적 실패를 가리킵니다. 경고 신호가 무시되거나 은폐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묵살되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만약 취약한 해안가 근처에 살고 있다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의 시스템은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 진정으로 대비되어 있습니까? 바바 반가의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 중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도를 보며 물을 것이다. 여기에 있던 이름은 뭐였어요? 이 문장은 그녀의 연구가들에게 등골이 오싹한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소멸 이후 지도와 교과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그 나라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고 어떤 이들은 그 소멸이 비극이 아닌 징벌이었던 것처럼 그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어떤 나라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지구는 국경으로 나뉘어 있지 않으며 압력점과 바람, 조류, 그리고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도 위에서 하나의 깃발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깃발의 의미 또한 바꾸어 놓습니다. 이야기에 담긴 경고의 의미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온과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바 반가가 어떤 나라를 지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은 갑자기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은 다음 잊혀진 깃발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결코 듣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현실에 발을 딛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늘 세상은 무언가를 앗아가기 전에 반드시 경고의 신호를 보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발칸의 눈먼 예언가
바바반가는 그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을 한나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땅의 흔들림도 하늘의 천둥도 없이 오직 섬뜩한 침묵만이 흐른 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단 하나의